2019 소통하는 주민간담회 주민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로드 현장 방문을 시행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독립유공자 포상을 전수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시세종합징수평가 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남북교류협력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구가 학교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 삶을 채워주는 마포대학을 신설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마포TV 주간뉴스입니다. 감기 환자 10명 중 4명이 봄에 감기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봄에는 심한 일교차로 신체에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이에 따라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보충, 유산균 섭취도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영양 보충으로 봄철 건강 챙겨보시기 바라며 4월 첫 번째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2019 소통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각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이와 관련한 처리 결과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6일 화요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2019 소통하는 주민간담회 주민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보고회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관계자와 각 동별 대표자 등 총 66명이 모였는데요. 이번 회의는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간담회 현장 스케치 동영상을 시청하며 주민간담회를 되짚었는데요. 이후 보고회 자료 PPT 발표를 진행하고 각 부서별 처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참석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마포를 바꾸는 힘은 구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신념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데요. 우리 구는 제로페이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 등 제로페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제로페이 로드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25일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 일대에서 제로페이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날 점포 5곳을 찾았는데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꽃가게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제로페이 홍보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이후 카페와 옷가게, 샌드위치 가게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직접 제로페이로 구매하고 홍보지를 전달하는 등 제로페이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점에서 독립 출판물을 구매하고 홍보하며 기념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 인근에 들어선 점포는 61곳으로 이 중 32개 점포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올해는 민족 최대 규모의 항일 독립운동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우리 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유공자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마포구청 9층 중회의실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3.1운동 유공자 대통령 표창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마포구청장 및 행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 유공자 고 최낙희님의 후손 최윤종님에게 표창을 전달하고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날 행사가 그분들의 고귀한 정신에 보답하고 유족들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시간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시세종합징수 분야 평가는 시세징수 및 환급금리 정리 실적,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성적을 거둔 자치구를 매년 시상하는 건데요. 우리 구가 시세종합징수 분야 평가에서 2013년 이후 6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8 회계연도 시세종합징수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구에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세금을 과세하기 전 납세자가 과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고 납세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또한 전자적 납부 방법 등 각종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수수료 감면,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마을 세무사의 재능 기부에 따른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왔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감 세무 행정 구현을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향후 북한 관련 일자리 창출과 개성공단 물품 판매 등 북한을 더 이해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에는 북한의 실상과 남북교류에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주제로 남북교류협력 포럼을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2019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마포구청장 및 마포구 주민과 관련 단체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과 북한의 실상, 남북교류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북한과의 교류를 조명하는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구는 향후 정부의 평화협력 정책 기조에 맞춰 남북교류협력 TF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홍대 거리와 경의선 숲길 등 우수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조성돼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을 뿐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장점도 가졌는데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오는 2023년까지 관광 활성화 계획을 담은 마포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포구가 국내외 관광 트렌드를 반영,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관광 활성화 계획을 담은 마포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마포구는 넘버원 글로벌 관광도시 마포 비전 아래 잇플레이스 조성, 관광명소 연계 활성화, 체류관광 활성화 상품 개발 등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5년간 총 204억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7개 주요 사업과 4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계획안에 따르면 홍대 일대 걷고 싶은 거리는 3,400제곱미터 규모의 인디스트리트로 탈바꿈되며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상징 조형물과 버스킹 공연장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5개년 계획에는 이 밖에도 2022년 완공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인근 한강 수변 공간을 연계한 관광명소 조성안을 비롯해 구가 보유한 문화 콘텐츠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이 담겼습니다. 2017년 발표된 관광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약 470만 명의 관광객이 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는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내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이 10% 증가할 때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1.4배 증가한다는 질병관리본부 연구 통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달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열고 학교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 구가 9월 말까지 관내 초중 고등학교 총 43곳의 학생 11,6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고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기관 소속 강사가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한편 우리 구는 올해 1월 고청사 본관 1층에 주민들을 위한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열고 하루 2번씩 회당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인데요. 임신 출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임신 출산과 관련해 공공기관마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구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화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는 12종의 서비스를 한 장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장의 신청서로 가정양육수당, 출산 축하금, 다둥이 행복카드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정부24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임신 서비스 22종과 출산 서비스 59종에 대한 사전 안내 목록을 안내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마포구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부터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까지 총 5,848가구의 생활시설을 정비했는데요. 올해에도 노후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포구가 노후주택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전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해 무료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이번 사업의 대상 분야는 가스, 소방 및 보일러 시설 3개 분야로 구는 분야별 총 8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 지원하는데요. 가스 분야로는 가스 자동 잠금 장치, 가스 노출 감지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소방 분야로는 화재 감지기 설치, 소화기 배부, 방염포 배부, 장애인 자동차용 소화기 배부를, 보일러 분야로는 보일러 점검을 지원하고 기기 정비 및 설치는 전문 업체가 대상 가구를 방문해 실시하며 소화기와 방염포 등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안전에서 소외되는 구민이 없는 안전마포 구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가 마포대학을 신설했습니다. 1기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는데요. 김민석 MBC 드라마 PD와 손민아 전 KBS 아나운서,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 비서관, 양재진 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마포대학에서 함께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구가 주민들의 소통을 통해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강좌 프로그램 내 삶을 채워주는 마포대학을 신설하고 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마포대학은 통일과 민주주의 관련 교육을 비롯해 소통을 통해 삶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들을 담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신설됐으며 4월부터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12주 동안 진행되는 마포대학 1기의 주제는 소통으로 더 크고 행복한 나이입니다. 강좌는 오는 4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강좌 신청 자격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12회 강좌 기준 3만 원입니다. 접수는 4월 5일까지 마포구 교육 포털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선착순 80명을 모집합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전해드리는 마포 톡톡 시간입니다. 오는 4월 11일 마포 아트센터에서 천원의 문화공감 콘서트 마마랜드가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국 정상급 재즈그룹 셔츠테일 스톤퍼스를 통해 스윙 재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단돈 1,000원으로 빈티지함과 젊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정통 재즈 밴드의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포 톡톡이었습니다. 마포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제로페이 홍보 영상입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제로페이 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노력에 발맞춰 마포구 홍보대사인 방송인 하하, 성우 박일, 개그맨 컬투의 김태균 씨와 함께 제로페이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로페이 홍보 영상은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며 이번 주 주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